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12월 28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유가가 심상치 않죠? 얼마 전 뉴스를 봤더니만요, 무려 21주 연속 상승했대요. 아, 그렇죠. 휘발유 같은 경우에는 리터당 1,500원이 넘고요. 제가 넣는 경유 같은 것도 거의 1,400원대. 너무나 비싸더라고요. 그러게 말이에요. 몇 달 전만 해도 1,300원대 는 것 같아요, 휘발유를. 그러니까요. 아니, 그런데 이렇게 유가가 오르면요, 가장 불만인 사람들이 소비자일 거 아닙니까? 근데 소비자뿐만 아니라요, 주유소도 이에 못지않게 손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바로 유통구조에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 같은 불합리한 유통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해법이 과연 없을까? 소비자와 주유소 모두 웃을 수 있는 스마트한 비법, 이런 게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네. 마침 연락이 왔어요. 그런 해법을 가지신 분이 있으시다고요. 누구신가 봤더니만요, 에너지세븐의 김재양 대표님이시거든요. 대표님을 모시고요, 오늘 스마트한 해법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저희 애청자분들한테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에너지세븐의 김재양 대표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사업을 시작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네, 2015년 3월에 설립됐으니까요. 예. 이번 달로 한 33개월 정도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와, 상당히 오래되셨군요. 저희랑 거의 비슷하신 것 같아요. 저희 경제브리핑이 시작할 때가 네. 이때 비슷했었거든요. 네. 예. 아니, 그러면은 그동안에 에너지세븐이 어떤 사업을 해왔는지 그것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에너지세븐은 정유사의 밸류체인에서, 정유사가 만들어놓은 밸류체인에서 주유소에게 기름을 유통하는 기본 사업을 2015년 3월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 180개의 주유소에 기름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아하. 예, 그래서 4대 정유사의 기름을 각 주유소에 납품을 하고 있고요. 예. 그 사업을 근간으로 해서 저희가 작년에 매출 1,200억을 올렸고 올해는 매출 2,000억 이상을 달성을 할 것 같습니다. 와. 그래서 주유소를 저희가 주유소에게 기름을 납품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차량 운전자가 주유소에 갔을 때 좀 할인된 가격으로 기름을 살 수 있는 사업 모델을 동시에 추진을 했고요. 그래서 B2B와 C2B의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는 그런 사업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지금 주유소에 기름을 납품을 한다고 하셨어요? 네네. 그럼 주유소 사장님 입장에서는 네. 정유사로부터 바로 받는 게 더 쌀 것 같은데 지금 에너지세븐의 중간에 한 번 더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네.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국내 정유사들이 만들어 놓은 게임의 법칙에 따르면 정유사들은 SK나 GS나 각 그 정유사의 포를 달고 주유소에 기름을 납품할 때 그걸 이제 브랜드 기름이라고 해서 좀 고가의 기름이 납품이 되고요. 그와 동시에 그 이명박 정부 시절에 그 각 SK폴인데 현대기름이나 GS기름 등을 사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병행 판매가 열려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정유사들 입장에서는 SK나 GS나 S-오일이나 현대가 그 자기네 폴에 브랜드 기름을 팔고 타폴, 각 정유사 입장에서는 이제 다른 회사의 폴에 기름을 납품을 해서 점유율을 높이고자 하는 경쟁을 하게 되고요. 예. 그런 식으로 시장이 형성되는 게 이제 현물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유사가 자기 폴에 기름을 납품하는 브랜드 시장과 정유사가 다른 시장, 다른 회사 폴에 기름을 납품하는 현물 시장이 동시에 형성이 되고 동일한 제품이 그런 식으로 그 브랜드 기름과 현물 시장으로 유통이 되는 거고요. 현물 시장의 비중이 현재 50% 정도 된다고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물 시장이 기름값이 더 싸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거를 에너지세븐이 제공을 하는. 그렇군요. 네네. 인터셉트를 해서. 그렇죠. 아니,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 에너지세븐의 기름을 공급받는 주유소인 걸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알 수가 없고요. 그 알 수가 없는 가격 고조에 난점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저희가 투명하게 그 가격 정보라든지 그 고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솔루션 사업을 펼치게 된 겁니다. 그러면 뭐 스마트폰 앱 같은 걸로 확인할 수가 있다는 뜻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공하는 게 주유소 사장님이 가격을 공지할 수 있는 주유소 사장님 앱이 있고
있고요. 예. 그래서 주유소 사장님 앱은 기본적으로 저희에게 정유사한테 살 수 있는 저희가 오늘 제공하는 가격을 알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고 저희 회원들이 갔을 때 가격 그 회원을 받아줄 수 있는 그 판매 솔루션 앱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일반 고객 앱에서는 오늘 구매할 수 있는 가격이 제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주유소로 가서 얼마에 자기가 살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앱이 제공이. 예. 주유소 사장님 입장에서 네. 이제 아까 소비자에게 좀 더 싼 기름을 제공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그분들은 그만큼 마진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걸 어떻게 만회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주유소 사장님들의 수익 창출 방안을 보면 기름을 팔아서 수익 창출하는 방안이 있고요. 그 세차 사업이나 다른 물품을 판매해서 얻는 수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시면 기름을 30리터 또는 50리터 넣으면서 세차 한 번 하시면서 2,000원, 5,000원을 제공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게 보면 제가 자주 가는 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넣고 5,000원을 주면 간단한 실내 세차까지 다 해주게 되는데 네. 그게 보면 50리터 넣었다라고 가정해서 5,000원에 그 세차를 하게 되면 리터당 100원입니다. 예. 그러니까 100원의 마진이 추가로 발생을 하는 그러네요. 거죠. 그래서 기름값을 뭐 30원, 50원 싸게 하더라도 세차 한번 돌리고 워시액 한번 넣고 뭐 간단한 것들을 행위들을 하게 되면 더 수익이 창출이 되니까 예. 주유소 사장님 입장에서는 무조건 많은 고객들이 와서 줄을 서면서 세차를 하는 것들을 통해서 만회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것도 있잖아요. 네. 불스 원샷. 맞습니다. 예. 아하. 그것도 짭짤한가요? 네, 불스 원샷도 뭐 수익 구조를 보면 엄청난 수익을 남길 수가 있고요. 저희들의 사업 분야에 보면 차량 관련된 공동 구매까지 진출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불스 원샷처럼 그 엔진 세척제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원가에 구매를 해서 저희 회원들에게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사업까지도 펼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유료 자체도 공동구매 형식이 되는 거죠? 일종의 공동구매 형식인 거고요. 예. 그러니까 주유소 사장님이 저희를 통해서 정유사 기름을 공동구매하는 컨셉도 있고 이 차량의 운전자가 저희를 통해서 특정 주유소에서 기름을 공동구매한다는 두 가지 컨셉이 들어가 있는 사업입니다. 예. 지금 이 에너지 세븐의 사업 구조를 보니까 네. 이 기름 시장, 뭐 석유 시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쪽 시장을 잘 모르는 분들은 아예 이 사업 아이디어 자체를 떠올리지를 못했을 것 같은데 혹시 뭐 예전에 정유 쪽에 계신 거예요? 저는 정유 쪽은 아니고요. 제 출신은 카이스트를 다녔고 KT나 SKT 컨설팅을 하면서 플랫폼 비즈니스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보면 어떤 고객들이 모여서 물품을 산다든지 유통의 플랫폼이나 빅데이터의 플랫폼 쪽에 일가견이 있는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를 저희가 우연찮게 정유사업 쪽에 그 플랫폼의 시각을 접목을 했더니 재밌는 비즈니스 모델이 가능할 것 같아서 저희가 직접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예. 아니 그러면 그 전에도 비슷한 스타트업을 하셨던 건가요? 비슷한 스타트업은 아니고요. 예. 저희가 이제 컨설팅을 오래 하다가 2000년부터 커뮤니티 회사라든지 플랫폼에 대한 회사를 하고 싶은 생각은 계속 있었고 그거를 최초로 접목을 한 게 이제 에너지세븐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하, 그렇군요. 예. 사전 저희가 인터뷰를 했을 때 저는 눈이 빡 떠진 게 법인 차량과 법인 카드를 이용해서 부정 사용하는 행태가 아주 극심하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 거죠? 얼마 전에 SBS에서 방송된 거를 보면 법인 차량 그러니까 세단 차량들이 가격이 분명히 다른 옆에 있는 주유소보다 휘발유 가격이 500원, 600원이 비싼데 특정 주유소에서 줄을 서가면서 비싼 기름을 넣는 행태에 대해서 SBS가 방송을 한 것이 있습니다. 예, 저도 봤어요. 그것들을 보면 이제 법인 차량과 법인 카드를 가지고 있는 운전자들이 비싼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그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 페이백을 받는 형태의 블랙마켓이 형성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이게 세단 차량뿐만이 아니라 화물차에서도 동일하게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경유 차량이 500원이 타 주유소보다 비싼데 예. 새벽부터 화물차들이 줄을 서서 기름을 넣는 이상한 행태가 벌어지는 주유소들이 많습니다. 아하. 그런 것들이 다 그 법인 비용이 누수되는 현장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저희가 주유소를 직접 운영을 하다 보면 법인 차량과 법인 카드를 가지고 와서 10만 원을 결제를 하고 5만 원만 법인 차량에 넣어달라고 하고 5만 원 장부를 적어달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유소 사장님 입장에서는 장부 적어주더라도 똑같이 미래에 기름이 팔리는 거기 때문에 그 고객들을 받아주게 되고요. 화물차나 큰 버스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 30만 원 한 번에 기름을 넣으면서 현장에서 만 원, 2만 원 달라고 합니다. 현금으로. 그럼 주유소 사장님들은 그걸 다 주면서 고객 관리를 하게 되고요. 이런 행태들이 만연돼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법인 비용을 누수되는 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 솔루션을 탑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페이백을 네. 현장에서 바로 현찰 박치기를 하는 거군요. 아, 네. 안타깝지만 그런 현장이 있습니다. 예. 아, 그래서 여의도 국회 앞에 있는 주유소가 그렇게 비싼 거군요. 아, 뭐 예. 그런 것도 일부 있습니다. 거기는 그럼 법인이 아니라 국민의 세금을 그렇게 페이백을 받는 거네요? 아, 그래서 저희가 목표로 하는 게 국회의사당 앞에 있는 주유소에 저희 솔루션이 탑재돼서 저희 세금이 누수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솔루션을 만들어내는 게 궁극적인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예. 저는 국회의원들이 부자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 비싼 휘발유, 옥탄가 높은 고급 휘발유를 넣어서 그런가라고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게 이제 기존의 법인 차량이나 국회의원들 차량들이 기름을 넣는 주유소의 행태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판매가, 스탠드 판매가를 높여놓고 할인받는 컨셉을 이용해서 비용이 누수되는 현장들이 있고요. 저희는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유소에 그 KT 비콘 그 위치에 직원이나 사람이 왔다는 것과 어느 차량이 어느 시점에 기름을 얼마나 넣었다는 거를 어느 가격에 넣었다는 것까지 정확하게 캐치할 수 있는 솔루션을 탑재를 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특정 직원이 자기가 기름을 넣었을 때 어느 시점에 넣었다는 게 다 그 확인이 되기 때문에 법인 비용이나 아까 말씀하신 세금이 누수되는 것들을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입니다. 예. 에너지 세븐을 이 법인 오너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세스코는 전국에 2,500대가 있는데 한 달에 7억이나 10억 정도의 기름 구매비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가 번호 인식 시스템을 장착을 해서 1년 정도 비용 누수되는 거를 계산을 해봤더니 월 15% 정도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특정 법인별로 수치는 다르겠지만 약 10%, 15% 정도의 비용이 절감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세스코 같은 경우에는 뭐 월 몇천만 원 이상의 절감 효과를 기대를 하고 도입을 했고요. SPC 그룹이나 LS나 각종의 법인 대표들은 이 솔루션을 무조건 도입을 하기를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법인뿐만 아니라 공무원 차량 이거 무조건 가입시켜야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공무원 차량이 현재는 그 조달청을 통해서 공공 유류 공급이라고 해서 조달청에 입찰을 받습니다. 그 입찰 조건을 보면 저희들이 최근에 입찰된 거를 보면 이제 서울 시내 30개 이상 주유소를 갖고 있는 사람들만 입찰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입찰 자격을 통과하는 사업자는 SK에너지와 GS칼텍스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저희도 입찰을 해서 동일하게 아까 말씀하신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이나 공공의 유류를 좀 할인을 해서 그 비용 누수되는 거를 절감시키고 싶었는데 안타깝게 입찰 자격 조건이 안 돼서 올해는 참여를 못했고요. 2년에 한 번씩 참여 조건이 주어지기 때문에 2년 이내에 저희가 이거를 조달청의 입찰 자격 조건에 조금 저희들이 참여할 수 있는 형태를 만들어서라도 참여를 해서 공공유료, 공공기관의 기름 구매 비용을 낮추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맹주유소가 늘어나면 그 조건에 맞게 되는 건가요? 저희 가맹주유소는 아까 말씀드린 저희하고 거래하는 180개 주유소와 농협이나 도로공사 그리고 석유공사를 통해서 1,000여 개 이상의 가맹점을 내년까지 확보를 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 가맹점이 도달을 하더라도 현재 입찰 조건에서는 한 사업자가
한 사업자를 통해서 세금 계산서 네. 그 돈이 지출이 될 수 있는 조건이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것도 좀 완화를 시켜야 되는 그런 그러니까요. 입장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이거 듣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자기들이 부정 사용하기 위해서 이거 안 할 것 같아. 그런 국회의원들도 일부 있으실 거고 국회의원분들이 이제 잘 모르는 사이에 이런 일이 네.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투명하게 좀 전체 유리 유통을 변화시킬 수 있는 솔루션이 만들어졌으니 뭐 이 듣는 분들이 좀 그거를 참조를 해서 힘을 보탤 수 있는 분들은 같이 보태서 예. 입찰 자격이나 전체 우리나라의 유리 유통 시장을 좀 투명하게 만들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대표님의 이런 취지에 나도 한번 동참하고 싶다 이런 주유소 사장님들은요 어떤 식으로 가맹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일단 구글 플레이나 앱스토어에서 저희 에너지7의 그 주유소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깔게 되면 저희가 관리자 측면에서 저희가 연락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전체 주유소 시장에서 보면 한두 달이 건너면 저희 에너지7의 솔루션을 다 알고 계십니다. 아, 그래요? 네. 저희가 2015년 3월에 설립이 됐지만 전체 600개 유통회사 중에서 넘버 10 안쪽으로 들어와 있고요. 내년 목표는 넘버 5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완전히 새로 개설한 주유소나 이쪽에 처음 진출하신 사장님들을 빼고는 저희 에너지7이 많이 알려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조건은 없고 앱만 다운받으면 되는 건가요? 앱을 다운받고 저희 고객들을 안정적으로 받아주겠다는 가맹 계약을 하게 되고요. 예. 거기에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리스크 해지를 하기 위해서 뭐 가짜 기름을 제공한다든지 갑자기 저희 고객이 갔는데 기름 없다고 뭐 고객을 안 받는다든지 이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몇 가지 조건이 들어가 있는 가맹 계약을 하게 됩니다. 뭐 가맹비나 이런 건 따로 있습니까? 가맹비는 별도로 없고요. 저희 고객을 잘 받아주시기만 하면. 약속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 할 이유가 없겠네요. 네, 맞습니다. 현재 주유소 사장님들은 기름값을 일부 할인을 해주지만 고객들이 많이 몰려서 장사가 잘 되는 주유소가 되면 권리금이라도 더 붙을 거고요. 그렇죠. 세차나 정비나 이 연관된 파급되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안 할 이유가 없다라고 해서 가맹 계약을 하게 되고요. 일례로 SPC 그룹이 갖고 있는 20-30개의 주유소가 있는데 SPC 그룹도 현재 저희의 가맹 주유소로 동참을 하겠다라고 해서 받아주는 주유소, 저희 회원을 받아주는 주유소로 가맹 계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SPC요? 네, SPC 그룹이 그 커피랑 빵 파는 회사요? 네, 맞습니다. 거기도 주유 사업을 해요? SPC 그룹이 화물차나 1년 한 달에 30억의 기름값을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량이 많다 보니까 본인들이 주유소를 개설을 해서 그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도록 유도하는 측면도 있고요. 그렇군요. 보시면 도로공사나 고속도로 같은 데 가보면 이제 재밌는 사업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식품업체라든지 뭐 이런 SPC 그룹들이 운영하는 주유소, 그 휴게소의 주유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쿠팡도 그런 게 있겠네요? 쿠팡은 아직 없는 거로. 아직 없어요? 쿠팡맨들 많은데. 네. 쿠팡도 그런 그러니까 쿠팡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현재 본인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측면에 신경을 쓰고 있는 거고, SPC 그룹처럼 이제 엄정이 끼러지고 쿠팡맨들이 기름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주유소들을 선정을 해서 주유값이라든지 그런 역량을 전체 밸류체인을 장악하는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원하시면 쿠팡에게 저희가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저희 쿠팡 관계자들도 저희 방송 많이 듣거든요. 그러세요? 네, 바로 연락 올 것 같은데요. 네. 쿠팡도 연락을 기다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에너지7이 좀 더 확대가 되고 이랬을 경우에 우려가 되는 한 가지가 있어요. 일단 에너지7도 정유사로부터 기름을 사잖아요. 네, 맞습니다. 요 대목에서 일단 정유사가 에너지7 착한 회사인데 얘네들 때문에 우리 지금 이미지가 안 좋은데 하면서 납품을 거절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주유소 사장님들이 마찬가지로 정유사에서 에너지7이랑 거래하지 마, 그럼 우리 폴 기름 안 줄 거야, 이런 우려가 생기는데 그런 우려는 저희도 탄생을 했을 때부터 우려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집중한 사업이 C2B
차량 회원을 직접 잡는 사업까지 같이 병행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유사들이 만들어 놓은 밸류체인과 게임의 룰에 따르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언젠가는 저희한테 기름을 안 줄 수도 있고 네. 주유소 사장님들한테 영향을 미쳐서 저희를 통제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거꾸로 끝단에 있는 차량, 저희가 말씀드린 법인 차량이나 개인들 차량을 잡게 되면 그쪽에서는 이제 게임의 룰이 저희 쪽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차량이 어느 차량은 어느 주유소로 가서 기름을 넣으시고 이 주유소는 저희가 기름을 납품을 안 하더라도 향후에 차량들이 많아지면 그 주유소를 장악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주유소 사장님들의 주유소 사장님들에게 영향력을 누가 더 형성시키느냐의 게임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해서 C2B 직접 차량을 잡는 사업을 병행을 한 겁니다. 그러면 개인 오너들도 가입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에너지7 그냥 앱만 다운받으면 바로 에너지7 가가지고 주유를 할 수가 있는 건가요? 네. 지금은 법인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개인 고객까지 다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앱을 더 확장을 해놨고요. 저희가 농협주유소 전국에 570개 주유소와 제휴를 해서 농협주유소가 받아주는 주유소로 포지셔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농협은행과 핀테크 솔루션 결제단을 같이 만들고 있고요. 그게 내년 1월에 만들어지게 되면 전국의 570개 주유소, 농협주유소에서 자유롭게 기름을 넣을 수 있는 시대가 오는 거고요. 그거하고 병행을 해서 저희가 중소기업 중앙회에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들이 93만입니다. 거기는 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회원들이 가입을 한 건데요. 그 노란우산공제 회원들이 할인된 가격으로 기름을 살 수 있는 게 이제 농협주유소에 가면 어느 정도 할인된 가격에 기름을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일반인 소비자 입장에서 에너지7 앱 다운 받았 다음에요. 에너지7 기름을 넣을 수 있는 주유소를 찾아야 될 텐데 어떻게 찾습니까? 저희가 앱에서 그렇게 주유소를 찾을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그 앱에 보시면 거점 주유소라고 해서 조회를 해서 단골 주유소로 충전을 하는 그런 형태로 사용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게 지금 상태에서는 가맹주유소, 저희 거점 주유소가 약간 부족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시점에 농협주유소가 열리고 또 저희들의 뜻에 동참하는 아까 SPC 주유소처럼 주유소를 전국적으로 여러 개 하시는 사업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자들이 저희 회원들을 받아주게 되면 곳곳에 촘촘하게 저희 가맹주유소가 생기게 되고요. 우리나라가 전국에 12,000개의 주유소가 있는데 저희 타겟은 10% 정도 1200개, 1300개 정도의 가맹주유소만 유지를 하려고 하고 있고 이 주유소를 중심으로 저희 회원들이 특정 가격에 기름을 살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애청자분들이 에너지7에 대한 호감도가 굉장히 커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거는 싼 기름을 넣는 거잖아요. 얼마나 싼지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석유공사가 전국 12,000개 주유소의 판매 가격을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오피넷이라는 곳에서 전국 주유소 평균 판매 가격을 공지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그 전국 주유소 판매 가격 마이너스 20원이나 50원에서 가격을 책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그 정도의 할인율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각 주유소 사장님 앱에서는 추가적으로 할인을 더 할 수 있는 기능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오피넷 마이너스 30원에 책정이 돼 있는데 각 주유소 사장님이 뭐 추가로 30원을 더 할인하겠다. 그러니까 저희 1,300개 가맹 주유소 중에서도 더 싸게 하시겠다라고 하면 그렇게 할인할 수 있는 기능을 넣어놨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그 정도의 할인 혜택을 볼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이게 할인 혜택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오토 광고 사업 마일리지가 축적이 되는 거를 같이 병행을 해놨기 때문에 할인되는 거 플러스 마일리지가 쌓이는 그런 기능을 통해서 회원들이 직접적인 혜택을 좀 얻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맥시멈 50원에서 80원까지 더 저렴하다. 그리고 마일리지 얘기를 하셨는데 보통 SK나 GS 가도 따로 적립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추가로 적립을 그럼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유사들이 주는 포인트는
예전에는 포인트들이 많이 쌓였는데 요즘 보시면 포인트가 뭐 1원에서 2원, 3원 정도 리터당 쌓이게 되고요. 저희가 제공하는 혜택은 주유소 사장님이 직접 자기 회원들, 자기 그 주유소에 오는 차량에게 마일리지를 쌀 수 있는 기능에서부터 세차 사업을 하는 사람, 정비 사업을 하는 사람, 또 자동차 판매를 하는 사람까지 기름 넣는 행위를 보고 마일리지를 쌓을 수 있는 기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 가서 렌트카를 빌리면 렌트카 사장님이 5,000원의 할인권을 주고요. 네. 그리고 기름을 넣게 되면 기름 넣는 주변에 맛집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맛집이나 여행 관광지 거기에서 각각 할인할 수 있는 쿠폰들을 제공을 하게 되고요. 그런 것들이 다 쌓였을 때 예를 들면 저희가 카드사에서 카드를 쓰게 되면 마일리지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마일리지가 쌓이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다음에 티켓팅할 때 쓸 수 있잖아요. 그런 컨셉으로 저희가 기름을 넣는 행위를 보고 광고하고자 하는 광고주들이 리터당 얼마씩, 횟수당 얼마씩을 적립할 수 있는 컨셉을 만들었게 됐고요. 그래서 리터당 20원씩 적립해주는 광고주가 100명이 쌓이면 2,000원입니다. 기름 한번 넣고 2,000원이 적립되는 거고 2,000원 적립되는 것 중에서 본인이 원하는 후속행위에 맞춰서 그 마일리지를 소진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열고자 하는 겁니다. 예. 그럼 그게 서울이나 이런 데서도 다 유통이 됩니다. 가능할 것 같은데요, 네, 그죠? 맞습니다. 주유소 인근의 네. 맛집이라든지. 네.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저희가 빅데이터 사업을 한다는 게 서울 강남에서 기름을 넣는 외제차에게만 적립을 하겠다는 광고주가 탄생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서울에 그 소재한 법인 중에서 차량이 뭐 100대 이상인 곳에 적립을 해주고자 하는 출장 엔진, 뭐 오일 교환 업체라든지 정비 업체, 그 업체에게만 타겟팅을 해서 적립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게 더 진화가 되면 지금 자동차 판매사나 테슬라 같은 경우에 저희가 테슬라를 광고주로 모집을 하려고 계속 시도를 하는데요. 예를 들면 기름을 1리터 넣을 때마다 테슬라가 기름 넣는 사람한테 100원, 50원씩 적립을 해주는 겁니다. 예. 이 적립 목적은 다음에 전기차 살 때 본인한테 와서 상담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2년, 3년간 적립을 해서 뭐 100만 원이 쌓였다. 마일리지가. 테슬라가 쌓은 마일리지가 100만 원이면 다음번에 전기자동차 사러 갈 때 테슬라에게 그 100만 원 사용권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하면서 자동차를 구매하는 그런 컨셉까지 확장이 되는 겁니다. 기발한데요? 예. 그 예전에 슬라이드 캐시 이런 것도 막 지문이 다르면 돈을 주는 것처럼 네, 맞습니다. 이렇게 타겟팅 마케팅을 할 수가 있겠군요. 네. 이 컨셉이 이제 오토 사업을 펼치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미지급 계정, 그 우리은행과 만든 미지급 계정이라는 거를 이용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오토 광고 사업인 거고요. 예. 그래서 광고주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회원이 기름 넣는 거를 보고 뭐 100만 원을 쌓던 200만 원을 쌓더라도 그 회원이 자기가 원하는 후속행위를 규정을 해놓고 후속행위가 이루어질 때만 그 마일리지가 소진이 되기 때문에 소멸성이 아닙니다. 그러네요. 저희가 미지급 계정에 쌓여 있는 거에 토스가 MMF 상품 만들었듯이 아니면 알리페이가 위어바우 상품까지 같이 해서 투자 상품, 이자가 붙는 형태로 만들었듯이 저희가 후속으로 그런 이자가 붙는 상품을 금융사하고 만들고 있고요. 그걸 통해서 광고주가 아무리 광고를 많이 하더라도 그게 소멸성이 아니라 본인에게 이득이 되는 그런 오토 광고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대표님 오기 전에 잠깐 기사를 검색해봤더니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에너지7에서 아파트 주민들한테도 혜택을 주고 있다. 어떻게 줄 수가 있는지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법인들을 대상으로 법인 비용 누수라는 완벽한 그 소고점을 찾았듯이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아파트 주변에 주유소가 4-5개 중에서 한 군데를 선정을 해서 기름을 개별적으로 다 넣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저희 솔루션을 이용해서 특정 아파트는 특정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었을 때 할인율이 얼마, 아까 말씀드린 그 가격 이하로도 내려갈 수 있겠죠. 할인율이 얼마에 마일리지가 적립되는 주변의 상점들이 마일리지를 적립을 하게 되고 그 마일리지 쌓이는 것 중에 일부를 아파트 발전위원회로 마일리지를 기부금 형태로 쌓는 그 광고주들을 더 모집을 해서 직접적으로 아파트 커뮤니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펼칠 수가 있고요.
그거를 실제 저희가 건설회사 중에서 이런 솔루션을 찾고 있는 건설회사들이 있습니다. 예. 본인들이 만든 아파트 단지에 뭔가 추가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게 없느냐.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데는 없는 건가요? 현재 들어가 있는 것들은 없고요. 예. 지금 이제 모 건설회사하고 그런 것들을 긴밀하게 아하. 저희 솔루션뿐만이 아니라 아파트 단지에는 아시겠지만 출장 엔진 오일 교환이라든지 예. 세차 아파트 단지에 보면 이제 세차하러 돌아다니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예. 새벽에 그런 세차 솔루션하고 정비라든지 주차나 그 커뮤니티가 원하는 솔루션들이 패키지로 있어서 그 패키지를 구성을 해서 건설회사에 제공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특정 단지별로 저희 회원들을 받아줄 주요소까지 지금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 들어오면 진짜 좋겠는데요? 예전에 그런 거 많았잖아요. KT나 SKT가 기가 인터넷 뭐 이러면서 네. 우리 아파트는 무슨 인터넷 씁니다 이렇게 플랜카드 붙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나중에는 우리 아파트는 에너지 세븐을 씁니다. 이런 플랜카드 붙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거기에 이제 좀 더 아이디어를 주시는 분들은 예. 그렇게 되면 뭐 카쉐어링이나 렌터카나 이런 것들을 주요소 단위에서 하자. 또는 주요소에 우체국 같은 경우나 뭐 택배 회사들은 네. 어차피 경비실에 넣을 거 이 주유소에다가 픽업 서비스처럼 물품을 중간에 넣자라는 아이디어까지 제공해 주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차량 관련된 솔루션들을 다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자로 성장을 해 나갈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를 동네를 하나 딱 정해놓고 예시를 들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네. 양재동이다라고 했을 때 인근에 우성 아파트가 있더라고요. 네네. 그럼 우성 아파트 주민들은 양재 이마트에서 광고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뭐 양재 이마트점에서 오늘 뭐 할인이 얼마나 된다. 뭐 이런 거를 또 어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과외 선생님, 학원, 이런 아주 훌륭한 광고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네. 아주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아니 그러면 이쯤에서 저희 애청자분들은 이것도 좀 궁금할 것 같아요. 이렇게 착한 서비스를 하는데 과연 돈은 어디서 버시느냐 이게 좀 궁금할 것 같거든요. 에너지 세븐의 수익 모델 이것도 좀 설명해 주세요. 저희의 수익 모델은 B2B 쪽, 아까 정유사한테 기름을 사서 주유소에게 기름을 납품하는 그 사업에 있어서는 저희가 유통 마진을 먹게 되고요. 예. 그리고 차량의 운전자, 법인 차량의 운전자나 개인 차량의 운전자가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게 되는 거에 대해서는 중개 수수료를 먹게 됩니다. 그리고 마일리지를 쌓게 되는 광고주를 모집하는 쪽에서는 광고 수수료를 먹게 되고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수익 모델 중에서 저희가 가장 근간이 되는 거는 정유사한테 기름을 사서 주유소에게 기름을 납품하면서 저희가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있고 향후의 미래에 C2B 차량 운전자가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을 때 C2B 그 중개 수수료하고 오토 광고 수수료는 미래의 확장 수익 모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와 비슷한 시기에 창업을 하셨는데 네. 과연 현재 영업 이익이나 또 손익 분기점 이런 것도 궁금하거든요. 현재 저희가 올해 매출 2천억 이상이 달성이 될 것 같고요. 영업이익은 플러스 BEP 이상을 달성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의 목표는 이제 단기 손익까지 플러스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예. 저희의 비즈니스 목표가 그 차량 운전자를 잡고 광고 사업까지 활성화하고 더 나아가서 해외 진출까지 그림을 크게 갖다 보니까 현재 B2B에서 안정적인 수익 창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주유소 사장님에게 정산을 해준다든지 우수 가맹점, 저희하고 같이 할 수 있는 파트너들을 모집하기 위한 비용들을 많이 지출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는 단기 손익까지 맞출 수 있을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IT 플랫폼 기반 기업들이 지금 2년 반 정도 넘어섰잖아요. 네. 이렇게 짧은 시기에 이렇게 돈을 벌기가 쉽지 않은데 어떤 노력을 하신 거예요? 저희는 처음부터 플랫폼 비즈니스 사업을 하면서도 수익 창출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갖춘 거고요. 예. 무작정 플랫폼의 회원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마이너스를 감당하는 시기를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B2B 쪽에 유통 마진을 확보를 한 겁니다. 그리고 다행히 이쪽 비즈니스가 판매량이
차량이나 회원수가 늘어날수록 수익을 더 창출할 수 있는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 시장이었고 그거를 이용을 해서 저희가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한 상태까지 지금 올라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아니 이렇게 성과를 낸 덕분일 것 같아요. 아까 잠깐 저희랑 사전 미팅했었을 때 카카오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저희가 표방하는 게 차량을 잡고 장소를 잡고 차량 관련된 세차나 정비나 판매, 보험을 잡고 그리고 이 차량에서 결제가 되는 자율주행차 시대에도 자동 결제가 될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결제 솔루션, 또 오토 광고 사업, 빅데이터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추진 방향성이 카카오 모빌리티나 우버나 뭐 이런 차량 관련된 회사들하고 동일할 것 같고요. 예.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끝점이 비슷하기 때문에 서로 언젠가 협력을 하던 경쟁을 하던 시대가 도래를 할 것이고 예. 그래서 지금쯤 한번 서로 협력이 가능한지를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지를 맞춰보는 시점이 됐고요. 그래서 카카오 모빌리티를 만나게 됐습니다. 예. 아니 카카오에서 인수한다고 할 것 같은데요? 사실은 저희가 카카오 모빌리티를 인수하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빌리티의 차량의 가장 핵심은 동력원을 제공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기름 넣는 것뿐만이 아니라 제주도는 전기충전소, 저희 회원이 전기충전소에 가면 할인해주는 컨셉까지 전기충전소가 10군데가 들어와 있고요. 예. LPG, 뭐 가솔린, 경유, 전기충전소까지 저희가 장소라는 것들을 많이 잡았기 때문에 비즈니스 컨셉상으로 보면 차량을 잡고 장소를 잡는 거는 저희가 앞서 나가고 있고요. 차량 관련된 세차나 정비도 저희 쪽 위주로 많이 붙어 있기 때문에 회사 규모 자체는 카카오 모빌리티가 크지만 사실은 비즈니스의 그 핵심 역할로 봐서는 저희 쪽 솔루션이 좀 주도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카카오 모빌리티를 만나더라도 그런 해외 진출 저희 비즈니스 모델은 해외에 없습니다. 전 세계에 없던 비즈니스 모델이기 때문에 저희가 중국이나 인도네시아를 시장을 뚫어서 먼저 진출을 할 수가 있고요. 예. 저희가 먼저 진출을 해서 모빌리티의 동력원을 제공하는 사업을 각 국가별로 장악을 하고 카카오 모빌리티가 갖고 있는 택시나 대리운전이나 주차 서비스가 따라오는 형태의 시너지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그래서 그런가 우버의 전 창업주 칼라닉이 되게 관심 있어 한다면서요. 저희의 비즈니스 모델에 공감을 하고 전 세계적으로 좀 투자를 유치해 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제 미국이나 전 세계적으로 인맥이 좋으셔서 한 다리 건너서 이제 칼라닉을 잘 아시는 분들이 있고 칼라닉 대표가 우버 비즈니스를 하면서 뭐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지금은 퇴진을 해 있는데 저희의 컨셉이 우버는 이제 차량과 고객을 서로 중개하는 역할을 했다라고 하면 그 차량이라는 거에 대해서 동력원을 제공하는 솔루션이 저희의 솔루션이기 때문에 이 동력원을 제공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미국 또는 전 세계적으로 칼라닉이 동참해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접촉을 하고 있고요. 실제 저희가 영입이 된다면 미국 비즈니스나 글로벌리 몇 개의 지역의 비즈니스를 맡기고 모빌리티의 동력원을 제공하는 사업 파트너로 같이 하고 싶은 입장입니다. 그 영입을 하실 때 각서를 하나 받아두세요. 여직원을 희롱하지 않겠다. 반성을 많이 했을 것 같고요. 그래요? 반성했대요? 네. 반성했을 거로 기대를 하고. 네. 그렇죠. 반성을 했겠죠. 각서를 받아야 됩니다.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도 이렇게 3년 만에 카카오 그리고 칼라닉 여기서 주목하는 사업 비즈니스 진짜 대단한데요. 저희가 처음부터 그 세 개의 비즈니스 모델을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예. 전세적으로 잘 나가는 공유 경제 모델의 에어비앤비, 또 우버 비즈니스, 알리바바 알리페이 비즈니스 모델을 추구를 했고요. 그 세 가지 컨셉들을 추구를 하면서 저희가 아까 계속 공동 구매라고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더 진화가 되면 저희가 추구하는 거는 주유소 사장님이 갖고 있는 인프라, 땅속에 묻혀 있는 탱크라는 인프라를 오픈을 해서 주변의 커뮤니티나 법인 차량들이 공유를 하는 겁니다. 법적인 내에서 공유를 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되는 거고요. 기존에 한 달에 1000대 오던 주유소에 저희가 1000대 차량을 더 주면 50%를 장악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50%의 지하 탱크를 공유하는 거고 오늘 받아줘서 기름이 많이 없어졌다라고 하면 저희가 기름을 납품하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저가에 납품을 해서 그 탱크를 채워주면
주유소 사장님은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의 공유 경제 모델이 포함이 돼 있고 알리바바, 알리페이처럼 이게 그 기본의 거래를 하면서 페이먼트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예. 저희가 자율주행차를 염두한 페이먼트 구조까지 특허를 내서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래에는 차량 주인은 집에서 기름 넣고 와, 전기 충전하고 와라고 고객용 앱으로 지시를 내리면 자율주행차가 스스로 구동이 돼서 자기 주변 주유소 중에서 자기 주인한테 가장 많이 마일리지가 쌓이는 혜택이 가장 많은 데 가서 충전을 하고 스스로 오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결제거든요. 고객은 집에 있고 차량에 갔을 때 결제를 어떻게 인식을 할 거냐. 그래서 저희가 아까 법인 비용 누수 방지되는 솔루션 중에 번호 인식. 번호 인식을 하게 되면 주인이 집에서 누르고 차량에 갔을 때 번호 인식만 되면 결제가 끝나는 거거든요. 이 차량이 왔다는 게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식의 결제단을 만들어 나가고 있고요. 이 결제단이 강력하게 작용을 하면서 저희가 해외 진출도 이 결제가 먼저 나가면서 받아주는 주유소, 또 이용하는 고객, 광고주 이 4개 컴포넌트를 만들면서 해외 진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 자율주행차가 기름을 알아서 넣는다. 네, 맞습니다. 로봇 청소기가 생각이 나요. 로봇 청소기도 지가 청소 다 한 다음에 네. 배터리가 거의 다 되면 네. 지가 알아서 충전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자율주행차 시대가 되면 주인이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 주차장에서 그냥 대기할 게 아니라 본인이 구동돼서 카쉐어링처럼 알바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이제 결제단이 많이 필요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돈을 차량 주인이 지출하는 게 아니라 돈을 벌어오는 솔루션까지 저희가 특허를 내서 미래를 대비를 하고 있고요. 그 시대가 오게 되면 사실은 저희 에너지세븐이 재밌는 사업자, 좀 핵심적인 사업자로 자리매김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방금 특허 얘기하셨는데 특허 취득한 게 꽤 많으시다고 자랑을 하셨어요. 네, 저희가 2015년 3월부터 특허를 8건을 출원을 했고요. 예. 등록이 지금 4건이 돼 있습니다. 와하. 그래서 아까 주유소 사장님한테 기름을 카드 매출 채권 양도양수를 받아서 기름을 제공하는 사업, 또 법인 차량들이 갔을 때 비콘 인식해서 부정사용을 방지하는 솔루션에 대한 특허, 또 자율주행차 결제까지 생각을 해서 미지급 계정, 자기가 돈을 넣었을 때 끝까지 어떤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안전하게 은행이 지켜주면서 결제가 되는 미지급 계정의 기반의 계좌 결제 솔루션, 그리고 오토 광고 라는 핵심적인 특허들이 다 등록이 됐고요. 이걸 이용해서 저희가 국내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갈 수 있는 기반을 갖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SK나 GS 이런 데서 에너지7 모델 너무 괜찮은데? 이거 우리가 한번 베껴서 해볼까? 이게 그러면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정유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근데 저희들이 이제 특허로 방어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충돌나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 기존의 정유사들은 본인들의 게임의 법칙과 기존에 가진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 같은 혁신적인 서비스를 도입하는 시점에 좀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난주에 보면 SK 최태원 회장님께서 3,600개의 주유소 인프라를 공개를 하겠다라는 그런 정책을 펼치셨는데 정유사들 중에서는 SK가 가장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정유사들은 그거보다 좀 뒤처진 상태고요. SK가 3,600개의 인프라를 오픈하겠다라고 하더라도 SK의 직영 주유소 숫자가 적고 모든 3,600개 주유소 사장님들이 다 동참을 하는 게 아니고 정확한 비즈니스 모델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비즈니스 모델은 벌써 특허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SK 에너지하고의 경쟁에서도 저희가 앞서 나갈 자신이 있고요. 일례로 세스코 같은 경우에 이제 SK 에너지와 저희 서비스를 서로 견주어서 저희 서비스를 택했기 때문에 저희가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서 저희가 핵심적인 솔루션을 이용해서 기존의 정유사들이 만들어 놓은 판을 좀 흔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궁극적으로는 전기자동차와 자율주행차 시대까지 염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미래에는 정유사 같은 모빌리티의 동력원을 제공하는 역할은 저희 에너지7이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스코가 에너지7과 SK를 놓고 에너지7을 선택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 사실을 태원이 형도 알고 있나요? 굉장히 굴욕적일 것 같은데. 아니, 일단은 세스코 입장에서는 니즈가 명확합니다. 아까 그 법인 비용 누수되는. 그러니까 세스코가 획기적인 기업인 게 2,500개의 차량이 지사로 출근을 안 하고 바로 자기 집에서 이제 영업 현장으로 출근을 하고 퇴근도 집으로 하는 형태의 그 사업 형태로 내년부터 바뀌게 되고요. 그렇다 보니까 주유소에 기름 넣는 행위에 대해서 이제 카드를 줄까 각 직원별로 아니면 저희처럼 비용 통제가 되는 형태를 사용을 할까를 고민을 했고요. 최종 결론이 저희처럼 비용이 통제되는 형태가 더 낫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고 거기에 각 차량별로 뭐 월 8,000원에 4회 정도의 세차를 하는데 어차피 주유소에서 세차할 거 그 저희 가맹 주유소에서 세차하는 세차 사업까지도 저희에게 의뢰를 하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세스코가 원하는 니즈를 명확하게 맞췄기 때문에 세스코에서는 저희가 채택이 된 것 같고요. 그런데 이런 움직임들이 정유사가 무겁게 움직이는 것보다 저희가 발빠르게 고객 니즈를 맞추면서 잡아올 자신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미래에는 정유사 위치를 저희가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에서 이제 에너지7을 되게 군침을 흘리는 것 같은데 혹시 이 동남아 쪽 진출을 하기 위해서 이 에너지7을 활용할 의도가 아닌가 싶거든요. 아마 카카오 모빌리티의 비즈니스 모델을 보면 저희같이 동력원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종 특허 기반으로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전 세계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중국과 인도네시아는 진출하는 게 좀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만났을 때 저희가 협의할 대상으로 보여집니다. 중국 쪽이랑은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나요? 거기는 공안이 있어서 쉽지 않을 텐데. 중국의 BM 인텔리전스라는 그룹이 있고요. 이 그룹은 컨설팅부터 해외 중국의 파트너를 찾아주고 상장을 지키고 거기에서 이제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그룹 회사가 있고요. 그 그룹에서 저희 에너지7 비즈니스 모델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핀테크 사업 모델과 차량이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으면서 차량의 결제단을 다 잡는다는 것에 대해서 중국에서 충분히 통할 수 있는 아이템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국은 알리페이, 위챗페이가 결제 모델을 다 잡았기 때문에 새로운 결제 모델이 탄생할 거라는 생각을 포기하는 사업자들이 많습니다. 근데 저희는 자율주행차 염두를 해서 그 차량에 특화된 결제 솔루션, 그게 또 확산될 수 있는 결제 솔루션이기 때문에 이 차량의 결제를 잡아서 핀테크 사업자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중국 진출을 돕고자 하는 사업자가 있고, 실제 저희 중국에서 투자를 하는 주체와 그 BM 인텔리전스처럼 사업을 펼쳐나갈 파트너가 다 확보가 된 상태고 내년 1사분기 내에 조인트 벤처를 만들어서 중국 진출을 시도를 할 겁니다. 중국은 차량이 저희 나라는 2천만 대인데 중국이 3억 대고요. 주유소가 저희 나라가 12,000개인데 중국은 15만 개입니다. 중국은 저희가 글로벌 사업자가 되고자 하는 입장에서는 반드시 진출을 해야 되고, 진출하는 방법을 중국 현지 업체와 조인트 벤처를 만들어서, 아까 BM 인텔리전스가 중국 내에 지사가 20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영업망 파트너 확보가 용이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구체화를 하고 있는 단계. 중국이나 인도네시아에서도 뭐 그들도 뭐 각자 모바일 메신저를 쓰고 있을 텐데 아마 에너지7이 탑재된 카톡이 또 들어간다면은 카톡으로도 유입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걸 아마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카톡의 유저들이 전체 풀에 대해서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생각을 하고 계실 거고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카카오와 제휴를 하고자 하는 이유가 카카오톡의 유저들, 그 유저들을 통해서 기름을 싸게 사고 세차를 하고 정비를 하고 차량 관련된 모든 토탈 솔루션이 제공된다는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시너지를 창출하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에너지7 김재양 대표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저는 그 대목이 가장 인상 깊었어요. 판을 흔들겠다. 주유시장의 불편한 진실을 다 없애버리겠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민주당이나 정의당에서 저는
우리 의원들은 에너지 세븐만 쓰겠다 딱 이래버리면 지지도가 더 올라갈 것 같아. 그러니까요. 그것뿐만 아니라 서울시나 경기도 뭐 이런 지방자치단체도 에너지 세븐을 쓰겠습니다. 예. 이렇게 선언한다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이러기 위해서는 저희 경불진 애청자분들이 에너지 세븐 앱 다운받고 이 주유소에서도 에너지 세븐 쓰시나요? 이렇게 많이 물어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에너지7의 진짜 착한 경영이 빛을 발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경필 지사가 오늘 방송을 되게 유심히 들을 것 같아. 이 집안이 버스 회사를 오래 해왔잖아요. 그렇었죠. 아마 관심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요, 대표님은요, 아까 얘기하셨던 카카오나 칼라니 프로젝트가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이면 저희 방송에 한 번 더 나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이후 결과 어떻게 됐는지 네. 저희 애청자분들이 상당히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칼라닉이랑 같이 예. 반성문 같이 들고 와서요. 예. 칼라릭을 영입하면 예. 신문 1면에 보도해준다는 분도 계시고요. 아, 그러세요? 아니, 신문보다는 저희 경불진을 통해서 가장 먼저 나가야죠. 알겠습니다. 예. 약속하신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아까 게임의 룰을 바꾸고 싶다. 그 대목이 와닿는데 하나 더 있을 것 같아요. 룰을 바꾸는 방법. 사우디 왕자랑 친해지는 거. 이거 괜찮지 않나요? 맞습니다. 칼라닉이랑도 이제 곧 친해질 것 같은데 사우디 왕자랑도 친해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사우디 왕자랑 친한 거는 정유사의 게임의 법칙이고요. 아, 그래요? 맞습니다. 예. 기름을 원유를 수입하고 생산하는 쪽이 더 헤게모니가 더 강할 것 같고요. 네. 그렇죠. 저희들은 이제 끝단에 그 우버라든지 카카오 택시나 전 세계적으로 디디 출싱이나 이 차량단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리고 자율주행차에 대해서 고민하는 파트너들이 저희의 우호적인 파트너가. 그렇죠. 거기다가 경불진 애청자분들이랑 친해지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희 방송에 자주 나와주시면 친해질 수가 있습니다. 아유, 알겠습니다. 예. 네. 그러면 오늘 긴 시간 동안 귀한 말씀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조만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완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계좌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계좌 정보는 경제브리핑 팟빵 공지 코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판매가, 스탠드 판매가를 높여놓고 할인받는 컨셉을 이용해서 비용이 누수되는 현장들이 있고요. 저희는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유소에 그 KT 비콘 그 위치에 직원이나 사람이 왔다는 것과 어느 차량이 어느 시점에 기름을 얼마나 넣었다는 거를 어느 가격에 넣었다는 것까지 정확하게 캐치할 수 있는 솔루션을 탑재를 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특정 직원이 자기가 기름을 넣었을 때 어느 시점에 넣었다는 게 다 그 확인이 되기 때문에 법인 비용이나 아까 말씀하신 세금이 누수되는 것들을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입니다. 예. 에너지 세븐을 이 법인 오너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세스코는 전국에 2,500대가 있는데 한 달에 7억이나 10억 정도의 기름 구매비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가 번호 인식 시스템을 장착을 해서 1년 정도 비용 누수되는 거를 계산을 해봤더니 월 15% 정도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법인별로 수치는 다르겠지만 약 10%, 15% 정도의 비용이 절감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세스코 같은 경우에는 월 몇천만 원 이상의 절감 효과를 기대를 하고 도입을 했고요. SPC 그룹이나 LS나 각종의 법인 대표들은 이 솔루션을 무조건 도입을 하기를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법인뿐만 아니라 공무원 차량 이거 무조건 가입시켜야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공무원 차량이 현재는 그 조달청을 통해서
공공 유류 공급이라고 해서 조달청에 입찰을 받습니다. 그 입찰 조건을 보면 저희들이 최근에 입찰된 거를 보면 이제 서울 시내 30개 이상 주유소를 갖고 있는 사람들만 입찰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입찰 자격을 통과하는 사업자는 SK에너지와 GS칼텍스밖에 없습니다. 아, 그래요? 저희도 입찰을 해서 예. 동일하게 아까 말씀하신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이나 예. 공공의 유류를 좀 할인을 해서 그 비용 누수되는 거를 절감시키고 싶었는데 예. 안타깝게 입찰 자격 조건이 안 돼서 아이고. 올해는 참여를 못했고요. 이게 2년에 한 번씩 참여 조건이 주어지기 때문에 2년 이내에 저희가 이거를 조달청의 입찰 자격 조건에 조금 저희들이 참여할 수 있는 형태를 만들어서라도 참여를 해서 공공유료, 예. 공공기관의 기름 구매 비용을 낮추고자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가맹주유소가 늘어나면 그 조건에 맞게 되는 건가요? 저희 가맹주유소는 아까 말씀드린 저희하고 거래하는 180개 주유소와 농협이나 도로공사 그리고 석유공사를 통해서 1000여 개 이상의 예. 가맹점을 내년까지 확보를 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고요. 예. 그 가맹점이 도달을 하더라도 현재 입찰 조건에서는 한 사업자를 통해서 세금 계산서 예. 그 돈이 지출이 될 수 있는 조건이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것도 좀 완화를 시켜야 되는 그런 그러니까요. 입장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이거 듣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아, 자기들이 부정 사용하기 위해서 이거 안 할 것 같아. 그런 국회의원들도 일부 있으실 거고 국회의원분들이 이제 잘 모르는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투명하게 좀 전체 유류 유통을 변화시킬 수 있는 솔루션이 만들어졌으니 뭐 이 듣는 분들이 좀 그거를 참조를 해서 힘을 보탤 수 있는 분들은 같이 보태서 예. 입찰 자격이나 전체 우리나라의 유류 유통 시장을 좀 투명하게 만들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대표님의 이런 취지에 나도 한번 동참하고 싶다, 이런 주유소 사장님들은요, 어떤 식으로 가맹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일단 구글 플레이나 앱스토어에서 저희 에너지세븐의 그 주유소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깔게 되면 저희가 관리자 측면에서 저희가 연락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전체 주유소 시장에서 보면 한두 달이 건너면 저희 에너지세븐의 솔루션을 다 알고 계십니다. 아, 네. 그래요? 네. 저희가 2015년 3월에 설립이 됐지만 전체 600개 유통회사 중에서 넘버 10 안쪽으로 들어와 있고요. 내년 목표는 넘버 5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완전히 새로 개설한 주유소나 이쪽에 처음 진출하신 사장님들을 빼고는 저희 에너지세븐이 많이 알려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조건은 없고 앱만 다운받으면 되는 건가요? 앱을 다운받고 저희 고객들을 안정적으로 받아주겠다는 가맹 계약을 하게 되고요. 예. 거기에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리스크 해치를 하기 위해서 뭐 가짜 기름을 제공한다든지 갑자기 저희 고객이 갔는데 기름 없다고 뭐 고객을 안 받는다든지 이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몇 가지 조건이 들어가 있는 가맹 계약을 하게 됩니다. 뭐 가맹비나 이런 건 따로 있습니까? 가맹비는 별도로 없고요. 저희 고객을 잘 받아주시기만 하면. 약속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 할 이유가 없겠네요. 네, 맞습니다. 현재 주유소 사장님들은 기름값을 일부 할인을 해주지만 고객들이 많이 몰려서 장사가 잘 되는 주유소가 되면 권리금이라도 더 붙을 거고요. 그렇죠. 세차나 정비나 이 연관된 파급되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안 할 이유가 없다라고 해서 가맹 계약을 하게 되고요. 일례로 SPC 그룹이 갖고 있는 20-30개의 주유소가 있는데 SPC 그룹도 현재 저희의 가맹 주유소로 동참을 하겠다라고 해서 받아주는 주유소, 저희 회원을 받아주는 주유소로 가맹 계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SPC요? 네, SPC 그룹이. 그 커피랑 빵 파는 회사요? 네, 맞습니다. 거기도 주유 사업을 해요? SPC 그룹이 화물차나 1년 한 달에 30억의 기름값을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량이 많다 보니까 본인들이 주유소를 개설을 해서 그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도록 유도하는 측면도 있고요. 그렇군요. 보시면 도로공사나 고속도로 같은 데 가보면 이제 재밌는 사업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식품업체라든지 뭐 이런 SPC 그룹들이 운영하는 주유소, 휴게소의 주유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쿠팡도 그런 게 있겠네요? 쿠팡은 아직 없는 거로. 아직 없어요? 이거 쿠팡맨들 많은데. 쿠팡도 그런
기회, 그러니까 쿠팡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현재 본인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측면에 신경을 쓰고 있는 거고, SPC 그룹처럼 이제 엄정이 끼러지고 쿠팡맨들이 기름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주유소들을 선정을 해서 뭐 주유값이라든지 그런 역량을 전체 밸류체인을 장악하는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원하시면 쿠팡에게 저희가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저희 쿠팡 관계자들도 저희 방송 많이 듣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바로 연락 올 것 같은데요. 네. 아, 네. 쿠팡도 연락을 기다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에너지 세븐이 좀 더 확대가 되고 네. 이랬을 경우에 우려가 되는 한 가지가 있어요. 일단 에너지 세븐도 정유사로부터 기름을 사잖아요. 네, 맞습니다. 요 대목에서 일단 정유사가 에너지 세븐 착한 회사인데 올해 기름을 납품하는 브랜드 시장과 정유사가 다른 시장, 다른 회사 폴에 기름을 납품하는 현물 시장이 동시에 형성이 되고 동일한 제품이 그런 식으로 그 브랜드 기름과 현물 시장으로 유통이 되는 거고요. 현물 시장의 비중이 현재 50% 정도 된다고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물 시장이 기름값이 더 싸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거를 에너지 세븐이 제공을 하는 그렇군요. 네네. 인터셉트를 해서. 그렇죠. 아니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 에너지 세븐의 기름을 공급받는 주유소인 걸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알 수가 없고요. 그 알 수가 없는 가격 고조에 난점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저희가 투명하게 그 가격 정보라든지 그 고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솔루션 사업을 펼치게 된 겁니다. 네. 그러면 뭐 스마트폰 앱 같은 걸로 확인할 수가 있다는 뜻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공하는 게 주유소 사장님이 가격을 공지할 수 있는 주유소 사장님 앱이 있고 그래서 주유소 사장님 앱은 기본적으로 저희에게 정유사한테 살 수 있는 저희가 오늘 제공하는 가격을 알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고 저희 회원들이 갔을 때 가격 그 회원을 받아줄 수 있는 그 판매 솔루션 앱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일반 고객 앱에서는 오늘 구매할 수 있는 가격이 제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주유소로 가서 얼마에 자기가 살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앱이 제공이 주유소 사장님 입장에서 이제 아까 소비자에게 좀 더 싼 기름을 제공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그분들은 그만큼 마진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걸 어떻게 만회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주유소 사장님들의 수익 창출 방안을 보면 기름을 팔아서 수익 창출하는 방안이 있고요. 그 세차 사업이나 다른 물품을 판매해서 얻는 수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시면 기름을 30리터 또는 50리터 넣으면서 세차 한 번 하시면서 2,000원, 5,000원을 제공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보면 제가 자주 가는 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넣고 5,000원을 주면 간단한 실내 세차까지 다 해주게 되는데 그게 보면 50리터 넣었다라고 가정해서 5,000원에 그 세차를 하게 되면 리터당 100원입니다. 그러니까 100원의 마진이 추가로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름값을 뭐 30원, 50원 싸게 하더라도 세차 한번 돌리고 워시액 한번 넣고 뭐 간단한 것들을 행위들을 하게 되면 더 수익이 창출이 되니까 주유소 사장님 입장에서는 무조건 많은 고객들이 와서 줄을 서면서 세차를 하는 것들을 통해서 만회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것도 있잖아요. 불스 원샷. 맞습니다. 그것도 짭짤한가요? 네, 불스 원샷도 뭐 수익 구조를 보면 엄청난 수익을 남길 수가 있고요. 저희들의 사업 분야에 보면 차량 관련된 공동 구매까지 진출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불스 원샷처럼 그 엔진 세척제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원가에 구매를 해서 저희 회원들에게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사업까지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료 자체도 공동구매 형식이 되는 거죠? 일종의 공동구매 형식인 거고요. 그러니까 주유소 사장님이 저희를 통해서 정유사 기름을 공동구매하는 컨셉도 있고 이 차량의 운전자가 저희를 통해서 특정 주유소에서 기름을 공동구매한다는 두 가지 컨셉이 들어가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이 에너지 세븐의 사업 구조를 보니까 이 기름 시장, 뭐 석유 시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쪽 시장을 잘 모르는 분들은 아예 이 사업 아이디어 자체를 떠올리지를 못했을 것 같은데 혹시 뭐 예전에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12월 28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유가가 심상치 않죠? 얼마 전 뉴스를 봤더니만요. 무려 21주 연속 상승했대요. 아, 그렇죠. 휘발유 같은 경우에는 리터당 1,500원이 넘고요. 제가 넣는 경유 같은 것도 거의 1,400원대. 너무나 비싸더라고요. 그러게 말이에요. 몇 달 전만 해도 1,300원대 는 것 같아요. 휘발유를. 그러니까요. 아니 그런데 이렇게 유가가 오르면요. 가장 불만인 사람들이 소비자일 거 아닙니까? 근데 소비자뿐만 아니라요. 주유소도 이에 못지않게 손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바로 유통구조에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 같은 불합리한 유통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해법이 과연 없을까? 소비자와 주유소 모두 웃을 수 있는 스마트한 비법 이런 게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네. 마침 연락이 왔어요. 그런 해법을 가지신 분이 있으시다고요. 누구신가 봤더니만요. 에너지세븐의 김재양 대표님이시거든요. 대표님을 모시고요. 오늘 스마트한 해법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저희 애청자분들한테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에너지세븐의 김재양 대표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사업을 시작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네, 2015년 3월에 설립됐으니까요. 예. 이번 달로 한 33개월 정도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와, 상당히 오래되셨군요. 저희랑 거의 비슷하신 것 같아요. 저희 경제브리핑이 시작할 때가 네. 이때 비슷했었거든요. 네. 예. 아니 그러면은 그동안에 에너지세븐이 어떤 사업을 해왔는지 그것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에너지세븐은 정유사의 밸류체인에서 정유사가 만들어놓은 밸류체인에서 주유소에게 기름을 유통하는 기본 사업을 2015년 3월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 180개의 주유소에 기름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아하. 예, 그래서 4대 정유사의 기름을 각 주유소에 납품을 하고 있고요. 예. 그 사업을 근간으로 해서 저희가 작년에 매출 1,200억을 올렸고 올해는 매출 2,000억 이상을 달성을 할 것 같습니다. 와. 그래서 주유소를 저희가 주유소에게 기름을 납품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차량 운전자가 주유소에 갔을 때 좀 할인된 가격으로 기름을 살 수 있는 사업 모델을 동시에 추진을 했고요. 그래서 B2B와 C2B의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는 그런 사업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지금 주유소에 기름을 납품을 한다고 하셨어요? 네네. 그럼 주유소 사장님 입장에서는 네. 정유사로부터 바로 받는 게 더 쌀 것 같은데 지금 에너지세븐의 중간에 한 번 더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네.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국내 정유사들이 만들어 놓은 게임의 법칙에 따르면 정유사들은 SK나 GS나 각 그 정유사의 포를 달고 주유소에 기름을 납품할 때 그걸 이제 브랜드 기름이라고 해서 좀 고가의 기름이 납품이 되고요. 그와 동시에 그 이명박 정부 시절에 그 각 SK폴인데 현대기름이나 GS기름 등을 사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병행 판매가 열려 있습니다. 예, 그렇죠. 정유사들 입장에서는 SK나 GS나 S-오일이나 현대가 그 자기네 폴에 브랜드 기름을 팔고 타폴, 각 정유사 입장에서는 이제 다른 회사의 폴에 기름을 납품을 해서 점유율을 높이고자 하는 경쟁을 하게 되고요. 예. 그런 식으로 시장이 형성되는 게 이제 현물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유사가 자기 포 정유 쪽에 계신 거예요? 저는 정유 쪽은 아니고요. 제 출신은 카이스트를 다녔고 KT나 SKT 컨설팅을 하면서 플랫폼 비즈니스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보면 어떤 고객들이 모여서 물품을 산다든지 유통의 플랫폼이나 빅데이터의 플랫폼 쪽에 일가견이 있는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를 저희가 우연찮게 정유사업 쪽에 그 플랫폼의 시각을 접목을 했더니 재밌는 비즈니스 모델이 가능할 것 같아서 저희가 직접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예. 아니 그러면 그 전에도 비슷한 스타트업을 하셨던 건가요? 비슷한 스타트업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컨설팅을 오래 하다가 2000년부터 커뮤니티 회사라든지 플랫폼에 대한 회사를 하고 싶은 생각은 계속 있었고 그거를 최초로 접목을 한 게 이제 에너지세븐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하, 그렇군요. 사전 저희가 인터뷰를 했을 때 저는 눈이 빡 떠진 게 법인 차량과 법인 카드를 이용해서 부정 사용하는 행태가 아주 극심하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 거죠? 얼마 전에 SBS에서 방송된 거를 보면 법인 차량
그러니까 세단 차량들이 가격이 분명히 다른 옆에 있는 주유소보다 휘발유 가격이 500원, 600원이 비싼데 예. 특정 주유소에서 줄을 서가면서 비싼 기름을 넣는 행태에 대해서 SBS가 방송을 한 것이 있습니다. 예, 저도 봤어요. 예, 그것들을 보면 이제 법인 차량과 법인 카드를 가지고 있는 운전자들이 비싼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그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 페이백을 받는 형태의 블랙마켓이 형성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이게 세단 차량뿐만이 아니라 화물차에서도 예. 동일하게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경유 차량이 500원이 타 주유소보다 비싼데 예. 새벽부터 화물차들이 줄을 서서 기름을 넣는 이상한 행태가 벌어지는 주유소들이 많습니다. 아하. 그런 것들이 다 그 법인 비용이 누수되는 현장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저희가 주유소를 직접 운영을 하다 보면 법인 차량과 법인 카드를 가지고 와서 10만 원을 결제를 하고 5만 원만 법인 차량에 넣어달라고 하고 5만 원 장부를 적어달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유소 사장님 입장에서는 장부 적어주더라도 똑같이 미래에 기름이 팔리는 거기 때문에 그 고객들을 받아주게 되고요. 화물차나 큰 버스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 30만 원 한 번에 기름을 넣으면서 현장에서 만 원, 2만 원 달라고 합니다. 현금으로. 그럼 주유소 사장님들은 그걸 다 주면서 고객 관리를 하게 되고요. 이런 행태들이 만연돼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법인 비용을 누수되는 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 솔루션을 탑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페이백을 네. 현장에서 바로 현찰 박치기를 하는 거군요. 아, 네. 안타깝지만 그런 현장이 있습니다. 예. 아, 그래서 여의도 국회 앞에 있는 주유소가 그렇게 비싼 거군요. 아, 예. 그런 것도 일부 있습니다. 거기는 그럼 법인이 아니라 국민의 세금을 그렇게 페이백을 받는 거네요? 아, 그래서 저희가 목표로 하는 게 국회의사당 앞에 있는 주유소에 저희 솔루션이 탑재돼서 저희 세금이 누수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솔루션을 만들어내는 게 궁극적인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예. 저는 국회의원들이 부자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 비싼 휘발유, 옥탄가 높은 고급 휘발유를 넣어서 그런가라고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게 이제 기존의 법인 차량이나 국회의원들 차량들이 기름을 넣는 주유소의 행태